오늘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명, 경남은 외국인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에서도 대부분 초중고등학교가 오늘부터 전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김해 씨가 수년 동안 시중가보다 최고 5배 비싼 가격에 전자소모품을 납품받아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의 특정업체 신기술 몰아주기 의혹 연속 보도. 오늘은 공사업체들만 행정처분을 받고 담당 공무원들은 책임을 피하는 기형적인 현실을 고발합니다. 지리산 형제봉 일대에 반달가슴곰 4마리가 살고 있다는 환경부의 공식 발표에 기재부가 하동 산악열차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경남에서도 오늘 대부분 학교에서 전교생이 등교를 했습니다. 학교 방역 수칙은 더 강화됐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이번 주 시범 운영을 해본 뒤에 다음 주부터 매일 등교 수업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배수연 기자입니다. 전교생 948명이 모두 등교 수업에 들어간 창원의 한 초등학교. 마스크를 쓴 학생들로 교문 앞이 오랜만에 북적입니다. 학년에 따라 등교 시간을 나누고 체온 측정을 해야 교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등교했던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도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 오랜만에 교실 수업에 힘이 솟아납니다. 기분 너무 좋지요? 네. 아유, 선생님도 기분 너무 좋고 오늘 공부 너무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나흘은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해야 했던 학생들도 반갑기만 합니다. 친구들이랑 많이 못 노니까 실망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에 많이 오게 됐으니까 친구들이랑 많이 놀 수 있어서 좋아요. 등교 이후에도 방역 수칙은 강화됩니다. 급식 시간도 3차례 나누어 중간마다 소독 작업을 벌입니다. 점심시간도 시간을 달리해서 아이들이 서로 만나지 않도록 운영했고요. 학교 시간도 다 다를 수 있도록. 경남 지역 대부분 학교는 매일 등교 수업에 들어가지만 초등학교 학생 수 1000명과 중학교 학생 수 800명이 넘는 곳은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어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전교생 등교 수업은 이번 주 시범 운영한 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수업 정상화에 들어간 경남의 학교들. 하지만 학교 안 대면 교육과 방역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경상남도 방역당국이 지난 1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벨기에 국적 40대 남성이 진주에서 체류하던 중 8일 만에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입국 항공편에서 가까운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확진됨에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 확진됐습니다. 경상남도와 진주시는 이 남성이 머물던 호텔을 소독하고 방문 기업체, 마트 등지의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러시아 국적 김해 거주 50대 여성도 입국 뒤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23일까지 경찰과 함께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격리 장소를 직접 찾아 무단 이탈과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오늘 현재 기준 경남의 자가격리자는 1,100여 명이며 안전보호 앱을 통해 하루 2차례 증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6명, 나흘 연속 2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이 많은 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수도권 요양병원 종사자 등에 대해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50명, 해외 유입은 26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15명, 부산 14명, 서울 11명 등입니다. 기존 집단 감염 사례로 인한 추가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원의료기와 관련해선 2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3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에서도 동일 집단 격리 중이던 환자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67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SRC 재활병원과 관련해서도
하루 새 8명이 새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59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이후 아직까지 대규모 확산은 없지만 해외 유입이 늘고 있고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여행 등 이동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이미 다른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방역관리를 강조했습니다. 다인실과 장기 입원자가 많다 보니까 시설 내에 유행이 발생했을 때는 집단 감염으로 대량의 환자가 발생하는. 이에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수도권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종사자와 이용자 등 16만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기적인 검사와 더불어 시설이나 병원 내의 감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부터 박물관이나 공연관람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소비할인권 지원 사업이 재개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박람회, 전시회 등 주요 행사와 학원, 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경남 지역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경상남도 보건당국은 오늘부터 경남의 만 70세 이상 36만 3천 명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돼 보건소나 지정된 병의원 1,500여 곳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2세 이상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핵심 인사들이 출석했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정관계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서울고검과 수도권 10개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라임과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였습니다. 민주당은 라임 사건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문건으로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청탁을 했다. 이런 거 다 법적 비리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에 불리하게 수사를 지휘했다며 공수처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야당 유력 인사 의혹은 윤석열 총장의 직보가 됐고 대검 반부패부는 패싱을 당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라고는 절대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옵티머스 사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여권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문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묵살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문건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지검이 부실수를 하겠다면 이것은 결국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경기도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가 옵티머스의 경기도 내 물류단지 사업 추진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지사는 의혹 자체가 허구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한 업체가 프린터 토너 같은 전자소모품을 김해시에 납품하면서 수년 동안 시중가보다 비싸게 값을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해시의 장부를 KBS가 확인해 봤는데 업체가 시중가의 5배 비싼 값을 청구해도 김해시는 요구한 대로 돈을 지급해왔습니다. 검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차주화 기자입니다. KBS가 입수한 김해시의 부서별 수기 장부입니다. 프린터기 토너 같은 전자소모품을 사들인 날짜별 제품과 가격, 담당 공무원들의 서명이 적혔습니다. 지난해 한 토너를 구입한 하수과의 비용은 16만 5천 원. 시중 가격 3만 원대의 재활용 토너를 납품받고서도 5배 비싼 새 제품 가격을 줬습니다. 똑같은 토너는 수질환경과에는 11만 원, 건설과 13만 2천 원으로 부서마다 다른 값에 납품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 장부에도 또 다른 토너의 납품가는 24만 2천 원, 시중 가격은 17만 9천 원으로 26% 더 저렴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김해시의 프린터기 토너 같은 전자소모품을 납품해온 A업체. 납품가를 부풀려서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소용량 토너를 대용량 가격에 납품하거나 저렴한 재활용 제품을 공급하고 새 제품 값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재생 토너는 일단 기본 2배, 3배 이상 청구가 되고 있고요. 정품 토너도 소용량, 대용량을 속여서 2배 이상 청구할 때가 있고요. 네, 일단 최소 2배 이상은 이 업체 측은 메시지를 통해 소용량 제품 2개를 납품한 뒤 대용량 가격을 장부에 적으라고 지시했고 실제 장부에도 대용량 가격이 적혔습니다. 소용량 판매가와 비교하면 20만 원 가까이 더 챙긴 셈입니다. 모두가 맞추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모든 업체에게도 그렇게 가격을 높이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재생 토너를 공급하고도 새 제품으로 견적서에 적거나 일부 납품 가격이 시중보다 비싼 점은 인정하지만 부서별 출장이 잦아 비용을 더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해 씨는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김해 씨가 처리한 견적서에는 거래 장부에 적힌 제품들은 아예 없습니다. 장부 가격과 달리 시중 판매가로 납품했다고 적혔습니다. 허위로 적은 내용에 납품 총액만 맞춘 겁니다. 시중 가격도 확인하지 않고 업체가 청구한 대로 정산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계속 거래를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시중하고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지 정말 몰랐어요. 진짜 당황스럽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조금 수월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생긴 것 같는데. 검찰은 관련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김해시청과 업체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이 학교 방수공사 선정 조건으로 신기술 사용을 내세우면서 한 특정 업체가 집중적으로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 연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해당 신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다른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자 사실상 불법 하도급을 부추긴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후 업체들은 감사에 걸려 행정적 처분을 받았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책임을 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4,600만 원 규모의 창원의 한 학교 옥상 방수공사를 수주한 창원의 방수업체. 경쟁 입찰을 통해 창원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공사를 땄지만 난항을 겪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입찰 조건인 신기술, 이른바 제트스프레이 보유회사에 신기술 사용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습니다. 이 회사는 경남 지역 기술 사용 독점 회사인 김해 A 회사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아니면 기계 구입비 등을 이유로 공사 낙찰 금액보다 많은 6천만 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발주처인 창원교육지원청은 분쟁을 조정하기는커녕 김해 A 회사에 공사를 맡기라는 하도급 승낙서 공문을 보냅니다. 이에 낙찰업체는 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가 불법 하도급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 수차례 공법 변경을 제안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발주자는 하도급 금지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도급을 주라고 강요하는 이런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창원교육지원청은 다시 공문을 통해 신기술 보유회사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하도급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이 신기술 보유자가 낸 자료를 보면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쉽게 시공할 수 있으며 작업자에 따른 시공 품질 차이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신기술과 관련해 이 같은 공개된 자료조차 검토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마 어느 정도 확인하기는 어려웠어요. 결국 구조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 건설사 13곳은 공공입찰 제한 등 강한 행정처분을 받게 됐지만 정작 불법 하도급에 1차 책임이 있는 창원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들은 전원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계약 담당자의 면책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신기술 적용 오류라는 해명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엄청나게 영업자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국장님이 지역에 있는 건설사, 낙찰받은 업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우라통이 터지지. 네.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네. 경상남도 교육청은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공무원들의 비위와 행정 오류가 있었는지 공사 전반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부산대가 교수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심사위원 7명 중에 4명이 지원자들에게 똑같은 최하 점수를 주면서 최저 기준 미달로 아무도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김계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부산대 모 학과 교수 채용 현장, 연구 논문 심사 등 1차 전형을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3명이 강의 시험을 치릅니다. 면접과 강의 점수 각각 15점씩 3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KBS가 입수한 당시 평가 자료에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학과 교수들로만 구성된 심사위원 7명 중 4명이 지원자 3명에게 똑같이 최하 점수를 줬습니다. 한 지원자는 해당 심사위원 4명에겐 최하점을 받았는데 다른 2명에겐 최고점을 받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원자들은 서류 전형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고도 2차 전형에서 점수 최저 기준인 75점을 넘지 못해 모두 탈락했습니다. 이처럼 탈락한 3명은 이후 다른 대학 교수로 채용됐습니다. 심사에 참여한 한 교수는 적어도 최하점을 몰아받을 만큼 실력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며 여러 교수가 동시에 최저 점수를 주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해당 학과 내부에서도 채용 무산을 위해 일부 교수들이 점수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진정서가 제출되는 등 문제 제기가 공식화되자 부산대는 다시 채용을 진행할 땐 외부 전문가 3명을 면접에 참여시켰습니다. 기초심사와 면접심사 학과에 일임하지만은 잡음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학과에 배정을 하지 않거나 또는 본부에서 TO를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외부 심사위원을 모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앞서 지난해 부산대에서는 행정학과 교수 채용과 관련해 청탁 의혹이 제기돼 교수 3명이 징계를 받는 등 채용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매주 월요일 경남 경제 이슈를 들여다보고 진단하는 경제 전망대입니다. 국내 수출 기업들이 앞으로 수출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으로 아세안과 중국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수출기업 1,0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앞으로 교역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시장은 아세안이 25.2%, 중국이 20%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이나 미국, 일본 등은 악화 예상이 더 많았습니다. 최근 중국과 아세안의 제조업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경기 부양을 위한 이들 정부의 투자도 확대되는 점이 기대감을 높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본격적인 수출 회복 시점은 응답 기업의 41.5%가 내년 하반기, 27.5%가 내년 상반기로 예상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기술 심사 과정의 공정과 투명성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LH의 모든 공사와 용역업체 기술 심사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LH 심사 라이브 채널에 접속하면 심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의 대학생 현장 실습이 대부분 사라진 가운데 경남 테크노파크가 대학생 현장 실습을 운영합니다. 경남TP는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진로 탐색과 구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학생 18명을 선발해 원하는 부서에서 현장 실습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은 겨울방학 때 4주 동안 현장 실습을 마치면 3에서 5학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진주국 연결해서 하동 산악열차 사업과 서부권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유리 아나운서입니다. 네, 지리산 형제봉에 반달곰이 서식한다는 환경부의 공식 발표로 하동 산악열차 사업이 또다시 난항을 겪게 됐습니다. 찬반 논란 속에서 산림 관광 과제로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기획재정부도 사업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천연 기념물인 반달가슴곰 4마리가 지리산 형제봉에 서식하는 흔적이 폐쇄회로 TV와 위치 추적기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위치 추적기가 부착되지 않은 반달곰들도 서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279억 원을 투입한 지리산 반달곰 복원 사업의 결과입니다. 이 형제봉에 하동군이 산악열차 사업을 추진하자 환경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저희는
산악열차뿐만 아니라 어떠한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자연생태 우수 지역에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오는 경우 입지 타당성 및 환경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동군의 추진 계획서는 형제봉 일대에 반달곰이 출현하긴 하지만 주요 활동 범위가 아니라고 밝혀 환경부 자료와 배치됩니다. 사회적 타협 방식인 한걸음 모델의 3대 과제로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선정해 중재에 나섰던 기획재정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조정기구에 그 환경단체들도 들어와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일단 이 조정기구 논의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따르겠다는 입장이지, 기본적으로 하자 말자의 스탠스가 아니에요. 기획재정부는 오는 29일과 30일 지리산 형제봉 현장 답사와 함께 5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 10명이 채용 비리 조사 특위 구성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의회 의사 일정 참여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의원들은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들이 민의를 짓밟았다며 하루빨리 특위가 구성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진주시의회에 상정된 진주시 채용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표결 끝에 찬성 10표, 반대 11표로 부결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탄 4.16 진실버스가 오늘 진주를 찾았습니다. 4.16 진실버스는 오늘 진주 계양오거리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좌담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 달 5일까지 10만 명 동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 고속도로 서함양 하이패스 나들목이 오늘 개통했습니다. 함양군과 한국도로공사가 사업비 83억 원을 들여 지은 서함양 하이패스 나들목은 총 길이 1.79km, 폭 7.6m에 회차로와 무인 영업시설을 갖췄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서함양 나들목에서 함양 산삼 엑스포 행사장인 상림공원까지 2분, 대봉산 휴양밸리까지 5분 정도 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경남의 실업률이 1년 전보다 1.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경남의 지난달 실업률은 4.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포인트 올랐고 실업자는 7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경남의 고용률은 60.6%, 전체 취업자 수는 172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0.8%, 1.4%포인트 줄었습니다. 거제 지역 조선 기능인력 구인 행사가 내일 거제시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삼성중공업 5개 사내협력사가 참가해 현장에서 채용과 교육 연계형으로 40여 명의 기능 인력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또 조선산업 전망과 유망 기능 인력 교육을 안내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유럽연합 EU가 진행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해 내년 초까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EU의 결정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따라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통영시 사량도 주민들이 오늘 어선 50여 척을 동원해 대규모 해상 시위를 하며 환경부가 추진 중인 한려해상 국립공원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사량도 부속섬들이 국립공원 구역에 새로 포함되는 과정에서 섬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국립공원 확대 계획 철회를 위해 다른 섬 주민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의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임시회를 열고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재정 조례안 등 의안 26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또 시의회 상임위원회마다 진례 시래지구 도시개발사업지와
분성산 생태숲 체험관 등 주요 사업 현장을 찾아 현안을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BNK 경남은행이 경남FC의 발전기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황윤철 경남은행장은 오늘 경남도청을 찾아 김경수 지사와 박진관 경남FC 대표에게 발전기금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경남FC는 이 기금을 선수단 버스 교체와 선수단복 구매 비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이 됐습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단풍 즐기러 가을산을 찾고 있는데요. 자칫 방심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됩니다. 방역당국은 올해만큼은 직접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비대면으로 단풍을 즐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자연은 약속 꼭 지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단풍의 계절이 돌아왔죠. 코로나19로 단풍 여행 참으로 망설여지는데 야속하게도 빛깔이 정말 곱습니다. 지난달 말 설악산에 첫 단풍이 들었습니다. 산 전체가 80% 단풍으로 덮이는 단풍 절정기도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하루 정도 느릴 거라는데요. 그 시기 볼까요? 자, 일단 오대산과 설악산은 단풍 절정입니다. 지난 주말이었고요. 중부지방 산들이 27일부터 29일 사이고 지리산과 남부지방은 23일부터 다음 달 6일 사이에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 동안을 이른바 단풍 방역을 강화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일단 단체 산행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고요. 그래서 국립공원 주차장엔 다음 달 말까지 대형 버스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자, 일단 북한산과 오대산, 지리산은 보시는 것처럼 통제가 시작이 됐고요. 월악산과 주황산은 24일, 내장산 등은 31일부터 대형 버스는 주차장 이용을 못합니다. 케이블카를 이용하시는 분들 있죠. 인원이 50%로 제한이 됩니다. 일단 설악산은 다음 달 8일까지고요. 내장산은 다음 달 15일까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전국 20여 개 국립공원 산 정상 쉼터 등 탐방객이 밀집하는 지역 58개소에 대해서 출입 금지선을 설치해가지고 탐방객들이 모여있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일단 지리산 발해봉, 내장산 설해봉을 비롯해 설악산 울산바위처럼 정상이 붐비는 곳 올가을엔 못 갑니다. 또 지리산 대원사 계곡길 전망대, 설악산 토왕성 폭포 전망대 이런 곳들은 탐방객이 몰릴 경우 일정 거리 유지가 힘든 곳이라는데 출입 금지선이 설치됩니다. 산행 뒤 뒤풀이, 요즘은 좀 참아야 합니다. 또 산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나눠 먹기보단 덜어 먹고요. 함성이나 노래도 자제해달라고 방역당국은 당부했죠. 그 첫 주말이었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인데요. 등산객들 참 많죠. 문제는 마스크입니다. 아예 안 한 분도 있고요. 코만 내놓은 분, 또 등산용 스카프로 대신한 분들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마스크를 안 한 분들이 있었죠. 올라가서는 안 쓰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이제 하산하는 사람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썼고 젊은 친구들은 거의 안 쓰더라고요. 마스크 안 쓰고 거리두기 위반했다고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 등산객들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아예 올해는 비대면으로 단풍을 즐기는 방법도 권해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절정기 단풍을 담은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고 있는데요. 자, 여긴 지난 주말 북한산 백운대길의 가을 모습입니다. 알록달록 색깔 영롱하죠. 탐방로를 직접 걷는 기분도 듭니다. 월악산 만수계곡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직 초록빛인 곳은 곧 가을옷을 입겠죠. 유튜브를 보고는 있지만 어디선가 가을 향기가 전해지는 듯한데요. 국립공원공단 측은 직접 탐방하듯 1인칭 시점으로 영상을 제작하고요. 또 드론으로 촬영해서 단풍의 절정을 안방까지 전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만족 못한다. 난 꼭 직접 단풍을 봐야겠다 하는 분들이라면 올해는 지켜야 할 게 좀 많습니다. 일단 가족 단위 소규모 이동이 좋고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산행하다 힘들면 거리두기 가능한 곳에서 잠시 벗을 것을 권합니다. 거리두기 당연히 해야 하고요. 또 손 씻기 힘들 수 있으니까 손 세정제 챙겨야 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경남 도립극단 창단 공연이 지난 9일에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경남 연극의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떤 작품을 올렸는지 또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박장열 초대 예술감독과 이야기 나눠보죠. 진주방송국 스튜디오 다시 연결합니다. 네, 박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지금 경남 도립극단이 창단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소개부터 좀 해주신다면요. 예, 경남 도립극단은 연극의 아름다움을 깊이 있게 또 관객들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2월 달에 창단을 했고요. 10월 9일 날 토지로 관객들을 행복하게 만났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님의 경남 예술단을 만들겠다는 공약 사업의 첫 번째로 도립극단이 창단되었습니다. 이번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태프들 그리고 행정을 도와주시는 분들, 배우님들에서 한 약 60여 명이 4개월 동안 노력해서 관객들을 행복하게 10월 9일 날 만났습니다. 네, 사실 이거보다 일정은 더 일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가 됐었던 거죠? 네네. 모두가 힘들지만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의 공연이 연기되면서 저희가 연습 때 모두 모여서 하늘이여 관객을 만나게 하소서 하고 기원을 했습니다. 그 기원이 닿아서 10월 9일 날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역시 그 어려울 때 친구를 발견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변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관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강동호 관장님 여러 분들이 저희 도립극단을 함께 해주셔서 무사하게 또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10월 9일 날 창단 공연을 했습니다. 예. 그 관객들 반응도 궁금하고요. 또 공연을 또 하게 된 단원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예, 10월 9일 날 창단 공연만 생각하면 이게 울컥해지는데요. 비대면 공연이 아니라 관객들의 웃음소리와 또 박수소리를 함께하면서 공연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저희가 커튼콜 마지막에 함께 외치는 대사가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니캉 네캉 놀아보세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만나서 정말 도민들을 만나서 한바탕 놀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역시나 연극은 관객을 만나서 공연해야 된다는 그런 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공연 후에 김경수 도지사님 올라오셔서 경남에도 이런 극단이 있으면 경남에도 이러한 극단은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할 때 또 관객들이 엄지를 척 들면서 이렇게 저한테 내세울 때 가슴이 찡하고 진짜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떤 기분이셨는지 여기까지 그 마음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올린 작품이 토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토지를 좀 나누신 것 같아요. 토지 1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고 박경리 작가의 소설 토지인데요. 처음으로 연극으로 각색한 겁니다. 토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토지는 잘 알고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박경리 선생님은 이 경남이 대표하고 또 경남에서 태어난 작가이죠. 그래서 도립극단이 생겼을 때 주저없이 선택한 게 토지였고 이 토지를 통해서 경남 도립극단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또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토지는 생명의 존중과 연민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자연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연민 이 두 가지는 정말 현재 진행형이고 가장 맞닿는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선택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제목이 이제 토지 1인데 그러면 이 이후에 토지 2, 3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올해는 토지 2를 했고 내년 이제 9월 달쯤에 토지 2, 3, 글쎄 2가 될지 3이 될지 아직 그건 작가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소설 토지는 5부작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700여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이제 8.15 광복을 맞으면서 소설 토지는 끝나는데요. 그 역사의 파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민초들의 끈끈한 삶과 사랑,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내년에 9월 달에 이어질 토지2에서도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생명에 대한 존중, 자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응원과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첫 공연은 이제 진주에서 하셨고요. 경남 지역 순회 공연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일정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23일 날 통영연극예술축제에 초대받아서 개막작으로 공연합니다. 통영은 박경림 선생님의 고향이기도 해서 저희도 굉장히 설레고 있습니다. 그 후에 31일 날 창원에서 또 창원 시민들을 만나고요. 내년 1월에는 김해에서 관객들을 만날 생각입니다. 창단 공연을 통해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보면서 야, 이런 대작은 정말 서울에서도 올라가야 된다라고 꼭 와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토지가 정말 경남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도민들을 만나고 또 전국의 많은 관객들을 만나서 경남의 연극의 저력과 또 아름다움을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기회가 오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경남 도립극단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남 도립극단은 아름다움을 위하여 그리고 도민을 위하여 그리고 경남 연극의 생태계를 위하여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정말 중요하죠. 그 속에 깊이가 있고 또 나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지처럼 아름다운 연극을 만들어서 도민들의 삶의 활력소가 되기를 원하고요. 네. 그리고 경남 연극계의 생태계를 위해서 저희가 다른 시도 극단과는 다르게 경남의 지역 극단과 함께 협력으로 공연을 만듭니다. 올 12월에는 한겨울에 하는 한여름밤의 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극단 사천의 장자 본덕과 함께 네. 또 이은호 연출에 굉장히 한국적이고 재미있는 각색과 연출로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이제 또 토지 일 또한 공연이 여러 번 남았는데요. 그 공연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단풍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을이 무르익었습니다. 요즘 날씨도 좋아서 이 가을을 만끽하기에는 더없이 좋은데요. 경남 지역도 내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모레 낮부터는 하늘빛이 차차 흐려집니다. 밤부터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도 내리기 시작하고요. 이 비는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가 내린 뒤로는 날이 더욱 쌀쌀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요일 창원의 아침 기온이 9도, 낮 기온 17도까지 내려가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창원의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더 내려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상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다만 서울, 경기를 비롯한 중서부 지역으로는 밤사이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다소 탁해지겠고요. 이 먼지는 내일도 중서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여기에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까지 짙어지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전국이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해상에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함안 6도, 창원과 김해가 11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22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하루 사이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비가 한 차례 내린 뒤로 또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반달 가슴곰을 위한 환경 보존이냐 아니면 관광개발 사업이냐. 지리산을 두고 또 논란입니다. 의견은 각기 다르겠지만 수백억 원을 들여 16년 넘게 지리산 반달곰 복원을 진행해 놓고 이제는 그 서식지에 또 막대한 돈을 들여 산림 관광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 이율배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대한민국. 모두의 안전을 위한 KBS의 제안과 실천. 더 깊이 있게 시작합니다.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KBS